안녕하세요. 2.4절 베이스 공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참 에피소드가 진짜로 많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네 번째 시도예요. 네, 어제 세 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잠깐 여기 쓰자면 첫 번째 시도는 이 맥이 이 화면을 이 맥의 컴퓨터에 그 인터랙션이 없으면 5분, 2분이었나 3분이었나 하여튼 대충 이 정도 2분이었던 것 같은데 2분이 지나면 이 화면이 자동으로 이게 잠기거든요. 화면이 잠기죠. 락 스크린이 되죠. 잠김이 되면 녹화가 이제 멈추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이 아이패드로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책 쪽만 봐가지고 네, 잠겨가지고 1차 시도, 1차 시도 실패.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때까지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1차 시도 실패 이렇게 됐고 1차 시도 이렇게 하겠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 2차 시도는 여기 분리를 하는 게 2차 시도는 제가 이제 2분이면 안 되겠다 10분으로 늘려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괜찮았죠. 10분 해서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아마 제가 아마 여기서도 또 잠겼을 거야 아마 이거 또 잠겼어요. 또 잠김을 해서 이때 제가 아마 설정을 바꿨을 거예요. 이때 설정을 10분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제가 뭐 솔직하게 멍청한 거죠. 그죠?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당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됐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제 스스로 이제 강의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3차 시도 어제가 이제 마지막 시도죠. 그래서 한 40분 했던 것 같아요. 40분 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잠김이 생겨서 이렇게 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잘 됐는데 와 진짜 신기한 게 마이크가 안 됐더라고요. 그 소리가 전혀 없어요. 소리. 네, 그래서 이제 꽝이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정말 그래서 어제 3차고 거의 진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네, 똑같은 내용을 세 번 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앞서서는 조금 이제 내용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3차는 진짜 완전히 끝냈거든요. 끝내고 딱 이제 녹화 마치고 다시 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어, 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실 지금 한 7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다 맥의 화면 캡처 기능을 썼어요. 맥이 이제 화면을 이렇게 이미지 캡처뿐 아니라 영상 캡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Shift 커맨드 5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앱만 특정 윈도우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요. 마이크 선택도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했는데 썼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그 본격적인 화면 캡처 앱도 아니고 또 제가 이제 한번 하면 1시간 가까이 하는데 그런 데서 불안정성도 있고 음질도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화질이하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OBS를 써야겠다. 전에도 OBS 쓰긴 했었어요. OBS 쓰긴 했었는데 OBS는 설정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제 맥북 에어에 OBS를 안 깔았는데 결론은 OBS구나. 그래서 이제 OBS 깔고 OBS 깐 김에 이제 설정을 좀 봤어요. 손 봤어요. 일단 마이크를 제가 에어팟 프로 3로 마이크를 했는데 음질이 뭐 썩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음질을 좀 제 목소리 음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했더니 아무래도 그런 기본 캡처 앱보다는 OBS 같은 전문 레코딩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인 경우에는 모노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노로 채널을. 그러니까 스테레오가 아닌 거죠. 사실 목소리는 뭐두 군데서 발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제가 입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노로 하는 게 좋고 등등등 설정을 좀 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김에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 캡처에 그 지금 그 옵시디언이 이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설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에디터 쪽에 보면은 디스플레이에 리더블 라인 랭스라고 그래서 이게 켜지면은 왼쪽 오른쪽 여백이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컨텐츠를 덜 보여준다.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보이면 좀 힘드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더 큰 글씨로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보여드리는 데서는 오히려 좀 불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좀 컸어요. 네, 컸더니 이렇게 꽉 차게 나오면서 좀 글씨를 키워도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많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글씨 제일 키운 겁니다. 옵시디언에서 제일 키우고 줌도 거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옵시디언의 어피어런스에 가보면 폰트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게 폰트 크기 제일 크긴 겁니다. 지금 줌 레벨도 지금 다 제일 키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키울 수 있는 건 다 키운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제가 실제로 보실 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영상에서 특히 폰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설정을 하고 지금 새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것도 망하면은 근데 이제 이건 좀 고마운 게 뭐냐면 레코딩 할 때 마이크가 잘 들어가는지 이제 믹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그 마이크를 에어팟 프로 3에서 그냥 맥북에 있는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도 이제 제미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제미나이가 이게 훨씬 음질이 좋다고 이 마이크가 훨씬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맥북에 있는 마이크가 물론 우려는 있죠. 이렇게 주변 소음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 게 있어서 주변 소음을 억제해주는 필터를 지금 건 상태입니다. 이제 타이핑하거나 이런 것들이 소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막아주고 해서 좀 그렇게 좀 설정을 정말 간만에 또 빡세게 좀 한 상태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라이브를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라이브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말고 항상 먼저 녹화하고 이제 올리는 식으로. 네, 그래서 좀 퀄리티가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아, 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제 지워도 되겠다, 그죠? 기록을 남길 만한 얘기는 아니죠, 그죠? 자,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3번 정도 강의를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그 반성이라고 이런 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어, 이 책이 이제 프로그래머를 위한 확률 통계, 즉 독자가 프로그래머인 거를 상정하고 쓴 책이고, 저도 그걸 상정하고 강의를 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저자는 사실은 아마 이 원저자들은 아마 개발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제가 봤을 때 공학 쪽 박사님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타이틀이 그럴 뿐 실제 업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도 같아요. 지금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코드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전 전작인 선형대수의 경우에는 코드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루비로 루비를 또 일본 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아마 이분들도 개발을 좀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커리어가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뭐 요새로 말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올림피아드 약간 그런 식으로 컴퓨터 쪽 좀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서는 수학을 하는데 한동안은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죠. 근데 이제 수학과 졸업할 즈음부터 다시 좀 열심히 해서 정작 커리어는 개발자로 했죠. 개발자로 살았죠. 개발자로 살아서 한 26, 7년 살지만 실제로 막 맹렬하게 개발을 했던 거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뭐 CTO나 뭐 창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개발이 주 업무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계속 그 제 마음으로는 개발자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번역한 아마 2017년 8년 아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그 즈음부터 아마 서영대수 책도 그렇고 다시 좀 수학에 좀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게 지금 한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관심을 다시 이쪽으로 수학으로 옮기게 된 거.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아서 공부 다시 열심히 하고 하면서 지금 한 최근 한 3, 4년 정도 좀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수학을 또 많이 시간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제가 뭐 수학자라고 하지는 못하고요. 네, 그러지는 않고 뭐 당연히 직업 수학자는 더더욱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또 어찌 보면은 이제 프로그래머의 시선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 뭐 서정대수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바라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한다. 지금 강의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수학 쪽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전부터 있었겠지만 그 일본의 그 수학자분들,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수학자분들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수학자가 혹은 뭐 서양권 수학자가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어나 한자를 좀 아시게 되면은 훨씬 좀 그 정서적으로 가까운 면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용어들이 워낙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 보고 있으면은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 일본 수학자들의 수학 강의가 뭐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요새 그 버튜버들이 수학 컨텐츠 하는 경우들이 왕왕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근데 일본은 진짜 한 수 더 떠서 되게 어려운 뭐 위상수학 뭐 이런 거 뭐 범주론인 거기서는 권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버튜버들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변이 넓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전문 수학자들이나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임용고시 되신 분들에 비하면은 뭐 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경력이죠 사실은 수학 경력은 짧죠. 일천하죠 사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사실 저한테 뭔가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은 수학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데도 제 앞으로의 뭔가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바람 이런 거는 앞으로는 수학 강의를 좀 더 하고 싶다. 프로그래밍 쪽 말고 프로그래밍 쪽도 물론 하지만 하죠 당연히 그죠. 하는데 뭐 AI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어 그래서 제가 지금 타이틀을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강의한 확률과 통계. 제목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바꿔줘야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프로그래머가 강의한 확률과 통계로 바꾸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죠? 네. 자 그렇고요. 진짜 어제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베이스 공식이라고 여기는 채택은 했지만 보통 우리가 베이스 정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내용이요. 음, 프로그래머를 위한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뭐랄까 굉장히 딱딱하게 뭐 정리 굉장히 그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정리의 이런 것들을 막 강요하진 않아요. 이 책이 기본적으로 오히려 그거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 쓰긴 하시지만 완전히 그 뭐랄까 이제 포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형식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깨끗하게 수식으로 쓰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이 책이 오히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 강의 노트가 이 책에 약간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리통계학이나 이 확률론, 측도에 기반하는 측도 확률론 뭐 이런 쪽에서 쓰는 수식을 제가 쓰는 거예요. 거의 제가 그런 급이거든요. 이 책은 오히려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한번 양쪽을 다 한번 봐보세요. 저는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보면 참 이 저자는 본인들은 공학자면서 이렇게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엄밀한 얘기는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되려 그런 뭐랄까 수학적인 면을 좀 순수 수학적인 면을 강조한다. 되게 좀 뭔가 좀 서로 뭐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모순적인 면도 있긴 한데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고요. 베이제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이 책에서는 역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순문제를 좀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문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골칫덩어리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음, 이제 AI 쪽에서는 이런 거를 혹은 다른 과학에서도 이 어떤 방향의 플로우가 있을 때 플로우에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되는 방향을 보통 포워드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방향인 거죠. 이게 순방향. 원래 물 흐르는 방향. 그래서 이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뭐 상류에서 하류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역문제는 그걸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마치 연어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백워드, 역방향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문제에서는 이 현상을 원인에서 결과가 비롯됐다.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고 순서가 나중으로, 결과가 나중으로 생각, 좀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로 생각하면은 조건부 확률이 보통은 이런 원인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혹은 이제 선후 관계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게 먼저 이루어졌을 때 시간상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거가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순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도 그렇고 인과관계에서도 그렇고 선후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이럴 때 그거의 원인은 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상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타임머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이 원인을 우리가 직접 관측이나 측정하기가 힘든 경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관측하고 보고 어쩌고 할 수 있는데 원인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못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네 번째 강의하니까 네 번 강의하는데 드디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 책의 이제 텍스트 그대로는 받은 메일의 내용 Y에서 메일의 종류, 광고 여부 X를 맞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죠? 물론 이거 말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이 그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자동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알고리즘이죠. 여기 조금 써놓을까요? 알고리즘. 그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할 거면 수동 필터링이죠. 그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한테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한테 시킬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메일의 내용을 보게 할 거예요. 그죠? 컴퓨터는 프로그램은 그 메일의 내용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일의 내용이 광고성이다, 광고성이 아니다라는 거를 판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마치 AI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 또 AI에 대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사례를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스팸에 좀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광고성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걔가 판정을 하는 거야. 내용을 보고 메일 내용을 보고 그게 Y입니다. 그게 이제 선후 관계로 하면 후죠, 후. 왜냐하면은 선이 뭐냐면 메일을 작성한 사람이 메일을 작성해야지 먼저 이 메일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X는 뭐냐면 메일을 쓴 사람이 광고라고 생각하고 메일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메일의 종류라고 한 게 메일을 작성할 때 생각하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의도가 먼저 수립이 되고 그 의도에 따라서 메일이 보내지고 메일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의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를. 그죠? 이런 겁니다. 흥미롭죠. 그죠? 물론 사람은 조금은 아는 것도 있긴 해요. 그죠? 이게 메일을 딱 받았을 때, 아, 이 광고네. 근데 사실 어떤 메일은 사실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뿐 아니라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 있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스미싱? 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뭐 교묘하게 쓸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밑에다 이렇게 그래서 아예 수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아마 원인 쪽이 조건이고 결과 쪽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확률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X가 원인이고, 그러니까 메일을 쓴 의도가, 그죠? 메일의 종류가 원인이고, 우리는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다는 느낌보다는요, 이게 이제 뒤에서 우리 뒤에 이제 또그 마법사 문제도 나오는데, 마법 문제. 그것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거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예,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 어떤 거냐면은, 요거 보세요. 메일의 내용을 광고 없음으로 판정했다는 그게 조건인 거예요. 먼저 이게 나왔으니까요. 조건부 확률에, 그죠? 내가 판단은, 광고 없음으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메일은 광고일 경우, 그런 확률을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예. 그죠?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잘못 판단한 거죠. 그죠? 잘못 판단한 거죠. 예. 잘못 판단한 거죠.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예를 들면 X는 0이고 Y가 1인 경우는 광고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광고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확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확률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죠. 그죠? 그런 확률들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베이즈의 정리가 다루는 주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반대로 이게 내가라고 하면 내가 아니지 어떤 사람이 광고라고 메일을 썼을 때 내가 그거를 광고라고 판단하는 확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당연하잖아요, 되게 그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뒤집혀서 나는 광고라고 판단했는데 진짜로 그게 그 저자 메일 저자도 광고라고 하고 보낸 건지 광고라고 생각하고 쓴 건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도 반대죠, 그죠? 시간상으로 반대죠. 그래서 그런 확률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 스팸 뭐 사실 여기는 광고라고 했지만 우리는 스팸이라고 부르죠. 스팸 메일 필터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스팸 메일 필터가 좀 정확하려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2.4.1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네. 이번에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네. 자, 이제, 문제 설정인데요. 여기 이제 RPG 게임에서 나오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몬스터를 쓰러뜨리면은 이제 보물상자가 나오는데, 보물상자가,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무려 3분의 2가 함정입니다. 열면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열 수가 없어요, 무지성으로. 뭐 열어도 되긴 하겠죠. 피해를 감수할 거면.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함정의 낌새를, 그러니까 이 보물 상자가 함정이 있을까 아닐까, 함정일까 아닐까를 그 알아채는 마법이 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쓰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마법이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마법이 완전치가 않아서 확률 4분의 1로 잘못된 판정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거 골 때리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수식을 써놨는데 아까 그 스팸 필터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지금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보물 상자에 마법을 걸어 함정의 낌새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스팸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스팸이다.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용어가 쭉 써져 있는데 저는 여기를 확률 변수의 자연어를 이 자연어 값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이 있음이고 0이 없음입니다. 맞죠? 1이 있음이고 0이 없음이에요. 모든 있다 없다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세요. 함정 있음, 함정 없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확률을 구하는 건데 사실 보면은 뭐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확률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주변 확률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그냥 조건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죠? 조건부 확률. 결합 확률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죠? 조건부 확률이고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에요.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용어가 P1인가 P 결과 원인이 주어졌을 때 여기 가로하고 원인이잖아요. 지금 여기 하는 X가 원인입니다. 지금 X가 여기 이렇게 가로로 써봤자 이렇게 X가 원인 쪽이에요. 그 다음에 X 이렇게 하고 Y 요게 이제 그 원인 결과죠. Y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금 이걸 시간순으로 생각해 보면 몬스터가 자기 몸에 뭐 상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상자를 뱉는 거잖아요. 뱃속에 있다고 칩시다. 뱃속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미리 자기가 이제 넣어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몬스터는 자기가 뭐나 넣어놨는지 알겠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닐 거 거기에 실제로 뭐 함정이 있든지 함정이 없든지 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몬스터가 나왔어요. 자기는 몬스터를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플레이어가 그 몬스터한테 가서 이제 전투를 신청하고 따다닥 해서 이겼어요. 이제 가시겠죠? 그러면 상자를 이제 꺼내놓고 가시죠. 그럼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마법을 가지고 이제 상자에 이미 함정이 들어있든 뭐 실제로 보물이 들어있든 뭔가 들어있는 거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게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일어난 일을 후에 이제 제가 상자를 얻었을 때 바로 열지 않고 여기 마법을 시전하는 게 이제 뒤에 일어난 일이죠. 그게 전후입니다.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잘 보시면 이 결과라고 하는 거가 여기 지금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사건이라고 합시다. 혹은 뭐 확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 이것도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게 사실은 이 확률 변수에서의 이 값이요. 이게 사실은 사건 자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건은 왜 제가 정확하게 사건이라고 안 하냐면은 여러분들 사실 사건은요. 사건 공간의 원소를 사건이라고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기억하시죠? 확률 공간에서의 사건 공간. 사건 공간은 표본 공간의 표본 공간에 조금 어렵지만 대체로는 표본 공간의 몇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너무 어렵게 나갔죠? 예. 그래서 그냥 좀 그래서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표본 공간이 있으면 표본 공간에 시그마 대수가 사건 공간이잖아요. 근데 시그마 공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거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몇 개를 한 개를 뽑아 한 개든 뭐 빵 개든 뭐 여기 몇 개를 뽑아서 그걸로 집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거든요. 그거가 이제 그 시그마 대수의 그 원소가 되거든. 시그마 대수 자체도 집합입니다만 거기에 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사건 자체는 집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건 자체 집합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집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왜 이러냐 한다면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건 너무 옛날 얘기는 해도 옛날 얘기보다는 우리 얘기도 기억하시겠지만 확률 분포 자체도 확률 분포 함수였잖아요. 그죠? 확률 분포가 그 푸시포워드 메저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푸시포워드 측도인데 그 측도 자체도 입력이 기본적으로 그 시그마 대수의 원소 가 들어가야 돼요. 그 시그마 대수의 그 원소가 들어가서 이제 그 가측 집합인 거죠. 쉽게 하면 가측 집합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측도 값으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음. 이해되시죠? 그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아마 볼의 시그마 대수를 썼을 수도 있고 뭐 모래 상관없어요. 모래 상관없는데 어쨌든 확률 변수의 그 함수의 공역적 치역적에 해당하는 그쪽의 가측 공간에서의 시그마 대수 쪽의 원소 즉 가측 집합을 입력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특정한 값을 내는 겁니다. 그게 확률 분포였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너무 계산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 지금 여기는 이제 이산적인 거니까 확률 질량 함수겠죠. 확률 질량 함수가 사건을 집합으로 다루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그 표본 공간이 그 확률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집합으로 매핑이 되잖아요. 대응이 되잖아요. 그 오메가가 그 대응되는 집합이 있죠. 그 집합의 그냥 원소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0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 중에 0 혹은 1 이렇게 우리 쉽게 하면은 원래 그 표본 공간에서의 시행 결과죠. 아웃컴. 시행 결과에 대응되는 우리 확률 변수상의 공역의 집합의 원소. 그죠? 그 원소 하나에 대한 그냥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그 확률 질량 함수 자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확률 밀도에서 오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입니다. 맞죠. 확률 밀도. 아니, 확률 분포. 죄송합니다. 확률 분포 푸시포워드 측도에서 오게 되어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복습 겸 해가지고 옛날 얘기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자, 여기 있는데, 자, 원인이 지금 보면은 지금 x가 1이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원인과 결과 원인이 주어졌을 때, 음,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보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풀 때, 그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원인 결과 죄송합니다. 결과 원인 우리가 순방향 그죠? 역방향 말고 순방향 조건부 확률이 좀 주어져요. 이제 됐죠? 그랬을 때 역방향 조건부 확률 요거를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이 사후 확률이라는 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제 책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 결과 Y의 정보를 얻기 전인지 후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전후가 도대체 이 전후의 구분이 뭐냐는 건 Y가 있고 없고인 거죠. Y가 없을 때가 전이고 Y가 있을 때가 이제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거는 기본적으로 둘 다 원인이에요. 그죠? 사전도 원인이고 사후도 원인입니다. 원인이 메인인데 그거의 서브로 조건으로 아예 조건이 안 붙은 게 사전이고 조건이 붙은 게 사후인데 그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흥미롭게도 결과고 이 결과라는 게 또 흥미롭게도 뭐냐면은 X에 대한 추가 정보라는 겁니다. 어, Y의 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결과 Y의 정보.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에 몬스터가 실제로 품고 있을 그 상자의 내용물, 함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추가 정보라는 거죠. 추가 정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법을 써서 추가 정보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마법은 진짜로 그걸 들여다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죠? 어찌 보면은 병아리 감별사일 수도 있고요. 아까 스팸 필터일 수도 있고요. 그냥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실제 내용물을 모르고 몬스터한테 안 물어보고 몬스터한테 너 아까 뱃속에 어떻게 넣었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 하는 거죠. 물어봤으면 뭐 진실이죠, 그죠? 뭐더 4분의 1이고 뭐 이런 것도 없겠죠. 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느낌도 들죠, 그죠? 추가 정보라고 하는 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죠? 추가 정보라는 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원인만 나왔을 때 확률이 3분의 2거든요. 답만 먼저 빨리 보면은 이 조건부 우리가 사후 확률 이 계산이 12분의 5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15분의 맞죠? 15분의 5가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냐면은 계산이 여기 왜 계산 결과를 안 썼냐? 30분의 12니까 12분의 15분의 6 맞겠죠? 예, 최종 결과 계산 제가 약분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계산이 30분의 잠깐만. 제가 지금 저 계산을 지금 잘 했나 싶어 가지고요. 저희 문제 계산을 봐야죠. 베이스 앤드 그림들. 그래서 5분의 2 여기 써놔야겠다.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다 안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이건 쓰지 말게요. 밑에 거 뒤에 거는 뭐 똑같은 얘기여가지고 쓰지 맙시다. 계산 결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5분의 2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하고 5분의 2하고 대소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대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15분의 5 곱한 거니까 3, 5, 15, 5 이거는 3 곱한 15분의 6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더 커요. 자, 이거 되게 흥미롭죠, 그죠? 자, 이게 0.3333인데 이건 0.4예요. 자, 이 결론이 이제 그냥 계산은 물론 당연히 계산됐지만 이 결론이 얘기하는 거는 뭘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법으로 함정의 낌새가 없다고 판정되어도 오히려 40%의 확률로 함정에 걸리고 있다. 그래서 체력과 장비가 완전하지 않을 때는 섣불리 보물상자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마법을 써서 저기에 함정 없어라고 그렇게 판정이 났어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열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의외죠, 그죠? 왜냐하면 그런 마법 안 썼을 때도 이미 3분의 1이에요. 맞나? 잠깐만요. 맞죠? 맞죠? 잠깐만요. 이거 좀, 맞죠. 이거 맞죠. x는 0이죠, 그죠? 여기 x는 0이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있는 건, 그죠. 여기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실제로 함정인 거죠. 3분의 2네요. 3분의 2.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요. 3분의 2. 3분의 2면은 얘가 더 크죠. 그죠? 0.6이죠. 0.66쯤 되잖아요. 여기 0.4쯤 되고.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냥 열어도 0.666이거든요. 3분의 2거든요, 확률이. 근데 마법을 썼는데도 이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법으로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함정이 있을 확률이 무려 0.4나 돼요. 0.4면은 그렇게 낮은 확률이 아니죠, 그죠?
예. 무지성으로 해도 0.6인데 마법으로 해도 마법이 잘못돼서 그래도 그 안에 또 결국 깠더니 결국은 또 함정이다는 확률이 무려 0.4입니다. 좀 높죠. 0.5 근처잖아요. 거의 반급이잖아요. 그냥 무지성하고 거의 같은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나보고 열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생각이 들죠. 그죠? 예,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법을 써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본 거, 만약에 마법이 도움이 되려면은 확률이 얼마나 이 마법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아야 될까요? 지금은 이 틀릴 확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4분의 1 정도 되면은 그죠? 좀 많이 높죠, 그죠?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거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좀 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답을 먼저 좀 확인했는데, 일단은 풀이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풀이는 2.4.2의 그림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근데 그림으로 역시 이 책은 이 확률의 면적이다라는 모토에 맞게 열심히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죠. 수식은 최대한 안 쓰고. 자, 일단은 전체 면적 1, 확률 전체 면적 1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x는 1, 함정 1 있으면 3분의 2 이건 존재 조건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여사건으로 함정 없으면 1 빼기 3분의 2에서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가 잘 보시면요. 어떤 쪽이냐면은 결합 조건, 결합 확률입니다. 그래서 x는 1, 가 함정 있음, 그리고 y는 낌새가 없음이라는 건데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는 게 3분의 2에 4분의 1. 왜냐면은 왜 3분의 1에 4분의 1이냐면은 4분의 1이냐면은 앞서서 어떤 상황을 얘기했냐면은 그 틀릴 확률을 계산을 여기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요 케이스를 계산해 준 건데 이 케이스의 계산이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조건부 확률이 결합 확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놓을까요? 네, 이거 뭐 조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뭐랑 같냐면은 자 p y는 0, x는 1 하고 곱하기 어떻게 되죠?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조건부 확률이 분모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써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p 그다음에 x는 1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지금 요거잖아요. 요 결합 확률이죠. 이 결합 확률은 반대로 이 분모를 곱해주면 됩니다. 딱 그거예요. 지금 그 계산이 이겁니다. 지금 요거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면은 계산을 하는데 여기가 제가 좀 잘 썼나라는 게 맞나 좀 헷갈려가지고 여기가요. 여기가 뭐냐면요. 4번이 함정이 없음 0이죠. 그 다음에 낌새 없음 이거든요. 요거 확률 요거만 한번 다시 한번 좀 계산해 볼게요. 요건 됐고 요건 좀 괜찮으니까 여기 제가 좀 이게 수식을 너무 글씨를 너무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제가 치기가 힘드네요. 이게 어쨌든 뭐 할 때까지 해봅시다. 4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px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냐면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주어졌으니까 저거를 왜 제가 이제 왜 이러냐면요. 왜냐면 이 조건하고 지금 위에 있는 이 조건하고 동일하진 않아요. 예,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 동일하지 않냐면 이게 지금 x가 0일 때에 y가 1인 조건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둘 다 0인 거거든요. 근데 이 둘 다 0인 케이스를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요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거 0이라고 할게요. 요거.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대번에 아마 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 빼기 그죠? 1 빼기 4분의 1이죠.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저 전제 하에서 벌어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이거 제가 여기 수식에 이걸 지금 쓴 거예요.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여기까지 여기 수식이 지금 밑에가 지금 갑자기 4번이 5번이 왜 갑자기 날라갔을까? 가로가 안 맞게 되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식을 제가 써드린다고 하는 깜빡이구나. p x 어떻게 되죠? y는 0, x는 0 곱하기 p x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수식을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이게 4분의 3이고 곱하기 x는 0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저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됐죠? 이제 좋았어. 위에 것도 써드릴까요? 쓴 김에 위에 것도 써드릴까요? 그러면은 p 이거는 y는 0, x는 1, 그다음에 p x 이렇게 된 거죠. 네. x는 다 여기 이제 x는 1, 요거는 x는 1이 0인 거죠. 이렇게 됐겠죠. 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죠. 네, 여기서 앞서 배운 조건부 확률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5번이 이제 뭐냐면은 y는 0이라는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y는 0이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판정을 잘못한 없음으로 판정한 거죠. 없음으로 판정한 확률이 여기 지금 결합 확률이 두 개 합으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없음으로 했을 때 실제로 있는 경우랑 또 없는 경우 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합한 확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아까서 계산했으니까 다 된 거고. 자, 그래서 계산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맞죠? 맞죠? 네, x는 1, y는 0. 다 됐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흐름이 요 5번까지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뭐냐면은 원래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우리의 조건부 확률이 뒤집혀진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려면 이게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p x는 1, y는 0 대 분모가 p y는 0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야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되죠. 사실 뭐 베이스 정리하기 대단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역의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이 결합 확률도 알아야 되고 이 확률도 알아야지, 이 주변 확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합 확률을 계산하려고 한 게 3번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 확률을 계산하는 게 좀 돌아갔죠. 왜냐하면 주변 확률을 바로 계산을 못하고 주변 확률에 두 가지 케이스를 계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주변 확률이 두 개의 그 결합 확률의 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답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됐죠? 여기 다 됐는데 잘 보면은 잘 보면 이게요. 잘 보면은 어떻게 좀 간단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이 책은 지금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복잡한 심오한 소식보다는 면적이라는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려고 예제를 무려 3개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공식이라고 하는 2.4.3조차도 제가 지금 써드리는 것처럼 공식을 안 썼어요. 정말 뭐랄까 치열하게 되게 고집스럽게 이런 수식을 안 쓰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가려고 했으나 저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하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베이스 공식 정리.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률 변수 라지 x가 원래는 이게 제가 라지 x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읽는 법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저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라지 x라고 그럴까요? 왜냐면 대문자잖아요. 이게 대문자 빅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라지 x가 아니고 빅 x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예, 맞을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빅 스몰 구분하지 말까요?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 변수 x가 이거 x가 계속 나오니까 헷갈린다, 그죠? x를 하지 맙시다. a, b로 합시다.
원인이 A인 확률 이렇게 합시다. 너무 X가 나뉘는 거 헷갈리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오히려 좋다. 네, 여기 다 바꿀게요.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게 사전 확률입니다. 원인 X가 원인 확률 변수, 혹은 사전 확률 변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원인 결과가 순 방향이니까 그 원인이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할 때 원인일 때 원인 결과 이런 거잖아요. 이 용어는 보통 가능도 likelihood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뒤집힌 거죠. 사후 확률. 자,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그러니까 결과가 B라는 조건일 때 원인이 A일 확률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뒤집혔어요. 이걸 사후 확률. 이것도 어쨌든 가능도와 사후 확률 모두 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그러니까 사후 확률을 계산할 때 분모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결과가 B인 확률, 그래서 증거,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가능도랑 에비던스, 거기 증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전 사후가 제일 관심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사후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거가 기본적으로의 그냥 조건부 확률 정의로 그냥 가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닌데 다만 그거의 순방향 조건부 확률, 가능도를 활용을 하면은 계산이 조금 우아해진다라는 거죠. 조금. 그래서 또 우리가 베이스 정리라고 하면 보통 물론 의미상으로는 지금 한 얘기가 다 맞는데 보통 최종 그 형식 버전은 지금 보여드리는 맨 마지막 줄을 보통 베이스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을 좀 이렇게 지금 마지막 버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확률 변수의 값이 뭐다라는 걸 지칭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번잡하잖아요. 어차피 다 y는 b고 x는 a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x는 a 대신에 x라고 쓰고 y는 b 대신에 y를 쓰면은 더 깔끔해지잖아요. 그 버전이 지금 보시는 마지막 버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좀 간결하게 쓴 버전이라고 보통 취급하는 베이스의 정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후 확률이 사전 확률인 이 px랑 관련이 있는데 그 관련도가 얼만큼 있냐는 걸 이렇게 좀 써보면 이 px의 그 곱해점만큼 있는 이렇게 개수, 팩터만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그 마법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마법을 부리기 전이죠. 사전 확률이니까. 그리고 마법을 부리고 나서의 확률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마법을 부리고 나면은 확실히 그 기본적으로 뭐죠? 이게 x가 그 아까 계산했던 건 뭐였죠? 뭐 없음이죠, 없음, 그죠? 네. 함정 없음의 확률이 떨어져요. 좀 이상하죠? 왜냐면 함정 없음의 확률이 원래 3분의 2였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더 떨어져요. 상자 없음의 확률이. 상자 없음의 확률이 원래 3분의 2나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반대 3분의 2네요. 죄송합니다. 아, 떨어진 게 아니네. 올랐죠? 상자 없음 확률이 올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상자 없음 P는 0이죠. 그죠? P는 0. 여기는 P는 0. 근데 내가 잠깐만. 우리의 문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헷갈리네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죠. 상자 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상자 있음의 확률을 둘 다 생각하고 싶은 건데 상자 있음의 확률에서 맞죠? 상자 있음의 확률이 3분의 2에서 여기 지금 아까 계산했던 게 아까 12분의 5분의 2였잖아요. 0.4? 0점 중에서 떨어지죠, 그죠? 상자 있음의 확률이 떨어지는데 얼만큼 떨어지냐는 게 이 개수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개수가 결국은 얘를 더 작게 만들었으니까 이 값 자체가 1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마법을 쓰고 나서의 그 상자 없음에 걸릴 확률이 맞죠? 함정 있음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 건 사실이네요. 그죠? 상자 있음이 0.666이었는데 마법을 부렸더니 0.4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래도 마법의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네요. 그죠? 0.2 정도 효과 있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 의미는 아주 없진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뭔가 현저한 차이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또 0.6에서 0.66에서 0.4 정도면은 0.2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획기적으로 줄여주진 못하는 거죠. 예, 그죠? 그럼 만약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더 이렇게 0.1보다 0.1보다 더 훨씬 더 작은 값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게 이제 0. 이게 3분의 2예요. 0.666이에요. 0.6이라고 합시다 그냥. 0.6에다가 여기가 더 1보다 작은 값을 곱했는데 그게 더 훨씬 더 작아지면 1보다 작은 값에다가 0.6을 곱하니까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우리의 그 이 확률,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함정 있음이 사고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사고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상자 있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커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커질 거냐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커지냐면은 이게 이제 1보다 크려면은 이게 좀 또 분수잖아요. 심지어 또 분수죠. 각각이 또 0보다 1보다 작은 숫자들입니다, 얘네들이. 어쨌든 분수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이 값은 1보다 줄어들어요. 그죠? 반대로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이 값은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 값이 커야 돼요. 예, 분모 값은 작은 게 좋고. 그죠? 그러면 이제 py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y가 지금 0인 거죠. 그죠? 맞죠? 맞죠? y가 0이죠. 그러니까 y가 0인 거의 확률이 작아야 돼요. 예, y가 0인 거. 그러니까 상자 없음으로 판정하는 확률이 작아야 돼요. 상자 없음으로 판정하는 확률이 적어야 돼요.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이 케이스는 뭐냐면 x가 1이고 y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함정이 1이라고 있는데 함정이 없음이라고 판정하는 순방향 조건부 확률 값이 커야 됩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이게 크다는 거는 좀 이상한데? 아닌가? 이거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거? 여기는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네, 그냥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얘기하고 싶어서 헛소리까지 해봤습니다. 자, 머리 아파.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저도 네 번째 테이크에 드디어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자, 이 황현필의 역사 강의에서 맨날 자부한다는 말을 여기서 써먹네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